예,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 정보가 사실상 전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 아파트 대형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외의 사건 사고 소식 오늘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쿠팡에서 전체 고객에 해당하는 3천만 개 넘는 계정의 정보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에 쿠팡이 얘기했던 수치의 7만 5천 배 수준인데요. 정확히 어떤 개인 정보가 좀 유출된 겁니까?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그 배송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객의 이름, 그리고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사실상 관련된 정보들이 전부 유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부 주문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 측에서는 지금 결제나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노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 고객 정보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지금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라서 수사에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나 처벌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회사와 이제 개인을 토대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이미 중국으로 갔다는 얘기인데요. 중국으로 간 이상 이 이후에 적용되는 절차는 이제 국제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 이런 절차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중국과는 이런 국제 형사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절차 조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요. 인도 청구와 심사, 그 수사를 통해서 이 중국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죄 행위가 밝혀진다면 중국 정부를 통해서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 그리고 심사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다만 여기서 하나 아쉬운 점은 중국 정부는 사실상 자국민의 인도에 대해서는 이제 거절이 가능한 내용이 조약에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은 지난 6월부터 비정상적인 접속이 있었는데도 5개월 동안이나 이를 파악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관련 조사를 본격화했는데요.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질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그런 관련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보호법 위반이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처벌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로 이런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서 이런 유출이 일어났다면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도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도 사실상 사상 최고액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사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상으로도 이런 유출된 개인정보의 당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까 봐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모쪼록 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면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홍콩 아파트 대형 화재와 관련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이제 홍콩 당국이 4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 화재의 발화 지점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화 지점에 대해서는 규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화재 확산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좀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사 당시에 가연성 소재를 사용해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진 정황들이 지금 발견이 돼서 관련된 컨설팅 직원들에 대해서도 긴급 체포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소방 시설의 미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좀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 경보기가 당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자 체포 현황을 보시면은 총 11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이제 체포가 됐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이런 자재 공급에 대해서 부패 조사도 지금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재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저가라든지 가연성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홍콩 화재는 경보기가 꺼져 있었고 그리고 비계 위에서 흡연까지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뭐 발주처라든지 시공사, 감리 등에는 좀 어떤 책임들이 잇따를까요? 먼저 시공사랑 감리자 책임을 좀 살펴드리면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모두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민사상으로는 지금 이런 공사에 대한 이제 부실 공사라든지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적으로는 이제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서 부실 수긍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시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공사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로 이런 부실 공사가 드러난 경우에는 영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있을 수 있고 감리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사실 처벌이 비교적 시공사나 감리자에 비해서는 가벼울 수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런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서 발주처의 책임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급발진 사고들도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지난 8월 용인 상현역 인근 식당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친인척 7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날 현장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걸까요? 그 장례식을 끝내고 나온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인데요. 네. 당시에 그 용인 상현역 인근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이제 속도를 올려서 네. 식당으로 돌진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80대 여성이 사망하고 나머지 가족들인 6명에 대해서도 중경상이 발생한 사건이라서 네. 굉장히 그때 마음이 아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급발진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가 됐습니다. 경찰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운전자를 조사해서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과수 분석 결과가 지금 급발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라든지 네. 운전에 대한 조작 착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책임 여부가 이제 밝혀져야 될 건데요. 만약에 이런 운전 미숙이나 조작에 대한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제주 우도에서도 최근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렌터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요. 중대한 사고인데도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검찰이 어떤 점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봤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운전자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네. 그 증상이 비교적 중한 상태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구속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운전자의 상태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차량 결함이라든지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 결과가 확보되는 게 더 우선시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용인에서의 사고는 이런 국과수의 결과가 다 밝혀진 상태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주도 우도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국과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나왔지만 아직까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검찰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이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과실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운전자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브레이크 등 점등 없이 가속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EDR 분석도 진행 중인데요.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은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책임을 묻게 되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주장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네.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1심에서 인정된 사례가 한 건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법원에 가서 파기가 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일반인들께서 급발진 사고를 주장은 많이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당국에서 이제 조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고 기록 장치 분석입니다. 네. 우리가 EDR이라고 부르는 그 장치인데요. 일종의 이제 항공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그 운전자의 페달 조작이라든지 차량 속도 RPM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EDR을 분석하게 되면 과연 그 엑셀레이터를 밟았는지, 속도계를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블랙박스랑 CCTV를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작동이 됐는지 이런 점화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키드 마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자동차 스키드 마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운전자의 과실인지 차량의 결함인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최근 급발진까지 해서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